6년 전 8순이 되던 해가 엊그제 같은데, 금년에 제가 86세가 됐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나 빠르네요. 그때 이제 8순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7순 했었는데, 그 장수하셨다고 온 동네가 잔치를 벌려주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7순까지 나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8순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뭘 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야, 그럼 하나 내가 잘하는 게 있다. 그것은 60세부터 배우기 시작한 영상 편집을 살려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호주 교민들의 현재의 모습을 담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6개월을 거쳐서 호주 교민들의 그 일상생활, 또 호주 교민 노인들의 그 모임체, 이런 데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편집을 해서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이 붉은 캥거루가 품은 민들레 홀씨라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민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진우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진우회라는 데는 친환경 단체인데, 지구를 살리자는 그런 목적하에 시드니 파라마타 강변을 청소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분들을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인연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는데, 여기를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진우에 나가서 기록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교민사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양반은 우리들을 찍어주는구나, 그리고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돼서 제가 입소문이 나가지고 촬영을 잘하는 사람, 또 이렇게 교민 행사를 봉사해주는 사람,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걸 만들어서 이제 DVD로 나눠드렸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DVD가 이제 없어지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튜브에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만든 작품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게 2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때 저한테 영상 편집을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가 유튜버가 되면 돈을 많이 번대더라. 그래서 자기도 좋은 콘텐츠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버가 뭔지도 몰랐고, 또 유튜버가 됐을 때 돈을 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유튜버가 뭔가, 이래가지고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지 6개월 만에 제가 유튜버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초입니다. 초에 이제 유튜버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또 수익 창출이 올라오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는 그런 메일이 잠깐만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리는 영상에 광고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유튜버가 됐구나. 그리고 제 나이를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한국 나이로 85세입니다. 85세에 유튜버가 됐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놀려버리는 거예요. 또 저도 저 자신한테 놀랐습니다. 아마 내가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하나인 그런 유튜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들어서서 제 나이를 다시 보니까 86세입니다. 자, 그럼 나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유튜버가 되고 나니까 부담감이 굉장히 생기는 거예요. 더 잘해야겠는데, 더 많이 해야겠는데,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겠는데. 근데 머리에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리고 진척도 안 되고. 참 고민에 많이 빠졌던 겁니다. 이러다가 내 얘기를 해야겠다. 나는 다른 것도 없고 내가 겪은 얘기, 내가 86세까지 산 얘기, 이것이 오히려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귀감이 되고 또 앞으로 팔순을 넘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생활의 지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 7, 8년 전에 써놓은 수필을 다시 봤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때가 70대인데 그 당시에 썼던 그 내용이 제가 다시 읽어도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썼나 했을 정도로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알려줘야겠다. 그래가지고 80대를 대비시켜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이제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제가 겪은 70대, 제가 겪어서 올라온 80대 얘기를 생각나는 대로, 겪은 대로,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얘기로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렌디피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뜻밖의 발견이 불러온 엄청난 행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밖의 불러온 엄청난 행운. 그래서 자기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 행운이 온 거예요. 이렇게 행운이 오는 것을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제가 화면에 영어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해서 그로 인해서 크게 돈도 벌고 또 크게 발전하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 일, 이걸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유튜버가 됐을 때 이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세렌디피티가 아닌가. 나는 그저 봉사를 위해서 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 뿐인데 그거 실적이 쌓여가지고 유튜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는 대로 돈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너는 돈이 얼마 왔다. 얼마 올랐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더니 어떻게 생각을 할 때, 아, 이것이 나한테 온 세렌디티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렌디티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길을, 항로를 찾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가면 향료가 많기 때문에 그 향료를 얻으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갔냐면 남아프리카를 돌아서 그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였죠. 또 그리고 가는 동안에 위험도 많고. 이럴 때 콜럼버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을 해서 서쪽으로 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끄트머리 가서는 인도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또 스페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세 척의 배를 가지고 서쪽으로 떠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적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다 끝에 가게 되면 거기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던 때예요. 그때 콜럼버스는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서쪽으로 가면 끄트머리 가서 인도에 도착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간 것이 결국 발견된 것이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쯤에는 콜럼버스는 이 미국을 인도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미국이 신대륙이라는 걸 이제 발견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신대륙을 발견한 거, 이것도 일종의 세렌디티피입니다. 또 인디안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그때 그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은행나무 잎을 끓이면 물이 나온 데를 알아가지고 그걸 끓였어요. 제일 처음에 물이 나오더니 더 졸으니까 거기서 단물이 나온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은행 시럽, 아주 달콤한 그 시럽을 만드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또 이것도 일종의 세렌디티피입니다. 또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썩은 야자술을 마셨는데 이것이 취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냐.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다가 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세렌디티피입니다. 자,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도, 여기 호주가 발달한 것도 금을 발견해서 합니다. 금. 근데 이 금을 찾아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죄인들을 동원해서 브루마운틴 길을 만들었어요. 하이웨이를. 그건 왜 그러냐면 브루마운틴 넘어 베더스트 평야가 있습니다. 이 평야는 자기들이 그리워하는 강, 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들판, 이것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자, 이런 생각으로 하이웨이를 만들 때 얘기입니다. 그때 어느 죄인이 돌덩이를 하나 주신 거예요. 보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감독관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금이 아니냐고. 그 감독이 보니까 금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일 안 하고, 꿰핀다고 왜 그래.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내버렸어요. 저도 이 금강을 해서 그 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근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미국의 그 금광업자한테 알려져서 호주가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곳으로 손꼽히게 되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호주로 몰려온 겁니다. 이 바람에 호주가 발전이 됐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세렌디티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일확천금을 저도 하려고 대구 팔공산에서 금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제가 전 재산을 없애고 호주까지 왔습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광산을 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 나이가, 제가 그때가 30대인데 그분 나이가 그때 50대였었어요. 그래서 이 산속을 왜 이렇게 다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금을 찾으러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금을 찾느냐. 자기는 어느 산에 가든지 그 산 밑 바닥에 돌을 보면 이 산에 금이 있나 없나를 알아낼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젊었을 때 금을 잘 찾는 사람한테 금 찾는 방법을 배웠답니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금이 있을 만한 산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금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잘 데가 없나 하고 보니까 굴이 하나 있더래요. 조그만 굴이. 왜냐면 그런 산속에 가면 그 야생동물이 많으니까 잘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고 굴문을 이제 막아놓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굴 천정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 누렇게 떠 있는 거예요, 색이. 왜 굴 속이 누런색인가. 이 상태로 가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항상 이 광산하는 사람은 그 돌을 깰 수 있는 망치를 가지고 다닙니다. 끝이 뾰족한 그 광산용 망치인데 이걸 가지고 두들겨 친 거예요. 천장을 딱 쳤습니다. 쳤더니 끈적하고 찍히더라는 거예요. 끈적한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순금은 이루 깨물면 깨물립니다. 그래서 24K 같은 건 완전 순금인데 순금 반지는 사실 이렇게 마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금이구나. 그래서 그 굴 속을 보니까 굴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더라는 거예요. 순금. 그것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맥을 이제 찾아보니까 굉장히 큰 맥이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혼자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고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캘 수 있을 만한 순금을 캐서 한 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감춰야 되잖아요. 누가 와서 보면 안 되니까. 그래 놓고 굴 입구를
위장화 시킨 거죠. 그래도 저녁 때 그 금을 미고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자기 동네로 왔는데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중공군이 지금 곧 여기를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쳐야 되겠다. 여기를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피난 보따리를 싸가지고 막 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일주일 동안만 나가 있으면 다시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되게 북한에서 그 피난 온 사람들 얘기가 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식도 그냥 두고 왔고 노부모 그냥 두고 왔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붙들리면 인민군 노릇을 해야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도 피난을 온 겁니다. 피난 온 것이 못 간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 와서 결혼도 안 하고 금을 찾으러 백두대간을 헤매고 다닌 거예요. 태백산맥 일대를 다 뒤지고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는 광산도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나도 호기심이 생겨서 나도 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 때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금을 찾는 방법, 금맥을 또 쫓아다니는 방법. 그래서 저도 어느 산에 가든지 산 개울바닥에 돌 몇 개만 주워보면 이 산에 금이 있나 없나를 아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제가 호주고 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또 어느 기회에 이제 또 자세히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양반은 세렌디티피를 찾았습니다. 금맥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걸 놓친 거예요. 그 사람 소원은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자기가 찾아온 거는 자기만 아니까 거기 가서 금을 찾겠다. 나더러 아들 같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일될 그날까지 우리 기다리자. 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80이 넘은 나이가 됐으니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겠죠. 결국 자기가 찾은 세렌디티피를 못 바라보고 못 찾아보고 손에 쥐어보지 못하고 그냥 파괴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앞에 세렌디티피가 왔을 때 이것을 붙든 사람이 있고 붙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붙든 사람은, 붙들어서 활용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됐고, 자기한테 그것이 왔는데 붙들지 못한 사람, 또 관심도 두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가정하세요. 비가 내렸는데 그릇을 가지고 빗물을 받은 사람은 한 양동이라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렌디티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렌디티피는 비가 올 때 빗물이 쏟아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다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또 앞으로도 내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립니다. 그것을 내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거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70대는 노년기의 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0대는 노년기의 청춘이다. 이거를 그냥 보내지 말아라. 80대는 노년기의 장년입니다. 장년기. 90대가 노년기의 노년기. 그럼 60대는 뭐냐? 60대는 노년기의 청소년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60대를 지나서 70대 청년기를 지나서 저는 80대니까 장년기에 온 거예요. 저도 정말 금년에 제가 86살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거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이 장년기니까 아직도 한참입니다. 그럼 90대 가서는 이제 그때는 노년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나한테 행운이 내려옵니다. 행운이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걸 붙드십시오. 저도 유튜버가 된 적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제가 됐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는 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광고가 뜨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호주 광고, 한국의 거는 한국 광고가 뜨겠죠. 뜰 때마다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지금 컴퓨터를 열어보면 매일같이 아침에도 그것부터 열어보면 내 돈이 얼마나 쌓였나 하나하나 쌓이더라고요. 이와 똑같이 생각지도 않은, 자기는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온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그 행운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세렌디티피는 온다. 특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단지 일어날 뿐이다. 그리고 이런 행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빗물과도 같다고 말하고 싶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자기 그릇에 담지 않으면 모두 밖으로 흘러버리고 만다. 세렌디티피는 받을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오게 되어 있다. 뜻밖의 발견이 엄청난 행운을 가져온다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살면 인생이 외롭지 않으며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